다음은 비즈니스 성패와 성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면은 흔히 하시는 질문이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가장 당연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답이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갖는 것은 수많은 그 기업들을 다녀본 결과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건가요? 집에서 30년 가까이 지내오고 또 세상 속에서 자라온 성인을 어떻게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성품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이면에는 우리가 30년 내지 5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충격도 없이 그냥 교육 하나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다. 뭐 가정에서도 사실은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변화시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성품으로 살아오면서도 별 문제가 없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의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도 성품 교육을 하면 그것이 성과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기업의 첫째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조직이 이윤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무슨 교육을 했다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많이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저희가 단언컨대 모든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성품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좋은 사람 되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 하면은 그렇지, 참 인자하고 이런 느낌이 막 떠오르실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저 인간성은 정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가천선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시 돌아가더라. 재벌의 개주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예, 어떤 성품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품이 좋은 거하고 실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성품이 좋은 것은 성품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실력 그런 것들은 결국은 성품하고 아무 상관없이 인간성은 개판이라도 일은 잘하면 된다. 인간성하고 상관없이 일은 잘하고 또 고가는 A 받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뭐 성품 좋다고 이게 돈이 되냐?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된다. 결국 우리가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성과를 또 못 내고 사람만 좋다. 저 사람은 좋아. 이런 소리를 듣고 결국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를 내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의식이 아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은 크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개인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과와 관련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관련된 영역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저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영역이 바로 개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할지 좋은 일을 할지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서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가 정직하려고 하고 스스로가 신실하려고 하고 스스로가 겸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누가 평가하거나 할 수가 없는 드러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역은 관계적 영역인데 이 관계 성품 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인내해주고 하는 것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그 관계적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일하고 관련된 거죠. 일을 책임감 있게 하고 솔선해서 하고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창의성을 발휘해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사랑과 관련되지 않죠. 어떤 일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성품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래서 관계적 영역과 개인적인 차원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영역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영역으로는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세 가지를 다 토탈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교육의 목적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이상 유능한 사람이,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조직에서 필요하는 유능한 인재가 되는 것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품교육, 그래서 비즈니스 성품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비즈니스 성품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계층별로도 신입사원 때는 근면하고 순종하고 그런 영역이 필요하겠죠. 근데 올라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더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지혜와 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가장 밑에 계층부터 가장 위에 계층까지 이렇게 계층별로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교육은 그 출발점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1962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가까운 시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IBLP라는 Institute in Basic Life Principle이라는 그 전 세계적인 미셔너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교육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IBLP는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지금 그 지점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윈닝 긍정면허 컨설팅과도 이 회사와 저희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미국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경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청소년 순화 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도 대학생들의 어떤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있던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타마스 힐이라는 그 킴데이 회장이 1989년도에 자기 조직의 어떤 문제를 이걸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고 2000년도에 이것을 조직의 어떤 그 인스티튜트 그래서 교육기관을 만들고 또한 이게 전 세계적인 기관이 되어서 현재는 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만, 중국에까지 이르러서 지금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 싱가포르, 대만, 그다음에 중국, 뉴질랜드, 수많은 그 동남아 지역에도 진출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들어온 거는 2002년도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교육기관으로 교육이 되다가 저희 그 윈닝 긍정면허 교수님과 만난 것은 2015년도에 처음 만나서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쪽으로는 처음으로 저희가 성품교육을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지금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쪽은 저희가 한국 내에서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현재 뭐 저기 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그 학교 교육에서는 또 이 인성교육이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군에서도 활발하게 인성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저희가 이제 많은 대기업들 대상으로 이 비즈니스 성품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수많은 역량과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는 킴레이라는 회사에서 이 교육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이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고 제가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began character training in our organization, our workers' comp cost was around $24,000 a month. Within just 2 or 3 months, we saw a reduction in workers' comp cost from $24,000 to around $2,000 to $4,000 a month. Since applying the Character First program and looking at our operating systems and changing the way we did business, we have seen a tenfold increase in our profitability. We tried different things through motivation, prizes, different incentives, and those, from what I've seen, do not work. But I believe character work because now they know we do what's right because it's right to do what's right. Character is revealed by what a person does when no one else is watching. Good character is the inward motivation to do what is right, according to the highest standards of behavior in every situation. Character is an individual matter, but at the same time it has far-reaching effects. The moment-by-moment decisions employees make and the effort they put into the job impact company morale, productivity, the quality of the product, and customer relations. Character development is the answer for many of the problems facing corporate leaders today. The Character Training Institute was formed to help businesses address these character-related challenges. The Character Training Institute conducts seminars for executives and managers to explain how character can be developed in an organization. Obviously, in our culture, you've seen a lot of deterioration of character. And so it should be obvious to just about any businessman that this is a great need. Character determines really the personality, not just of an individual, but also of an organization. And it determines how an organization is able to serve its customer, how an organization, how successful an organization will be. Seminar workshops guide participants through a review of corporate policies and explain how those policies can be modified to encourage good character. To aid company management, trained character consultants are available to provide on-site character training and assistance in the development of an organization-wide character focus. The Character First program uses 3 basic steps to implement a character initiative in an organization. The first step is to emphasize good character. Character is emphasized by building awareness in employees through materials, meetings, and the example of leadership. Character First materials lead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through 49 character qualities. Each month, employees receive a bulletin focusing on one of these qualities. The bulletins use practical definitions and examples from history, science, and everyday life to teach and emphasize the qualities. Further supplements give added information for developing each quality. This month, the character quality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is self-control. At employee meetings, the character quality of the month can be introduced, highlighting the character bulletin and heightening awareness of how that quality applies to the workplace. But one of the unexpected benefits has just been the energy that the whole program has given to us, just simply from the monthly gatherings. But it's doing it in a way that's just not one more business meeting, not one more informational session. Materials and meetings are an important part of character building, but even more important is the example of leadership. It is the example of real people responding with character to everyday pressures that does the teaching. The greatest way you can encourage character in others is to become known as a person who expects good character from yourself and who admires good character in those around you.
You know, if you do the right thing, and if it starts with character, you develop people who will be very, very loyal to you, and that's happened with our company. The second step is to require good character. Good character is required by raising standards and expectations within an organization. Because character relates to a person's actions and attitudes, the importance of character must be demonstrated through company practices, not just through words. If you believe that character is important to your company, then character should be a primary focus in all employee decisions, including hiring, promotion, retention, and correction. Well, what we do is when someone comes in to hire, when we interview, in the interviewing process, we tell them right up front that we hire and promote based on character. The third and final step in implementing a character initiative is recognizing positive character. Positive character is recognized by praising qualities exemplified by employees. Today I would like to recognize Dennis for the character quality of initiative. Character qualities can be recognized in employees publicly through all employee meetings. These character recognitions give supervisors opportunity to publicly praise their staff, encouraging the one being praised and challenging the fellow employees through the example of good character. For m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you do is recognition on a day-to-day basis of outstanding associates and the job that they're doing for you. The practical thing that I got from Character First training was a formalized method of doing that, of being able to recognize an associate, but also recognize the character trait at the same time. Not just you did a good job, but here are the character traits that you actually displayed that allowed you to do that good job. When I'm praised by my supervisor and told about a good character that I have, that means more to me than a raise would. It really does. My first thought upon learning of Character First was, where have you been? Because I know in our company, we didn't know it, but we've been looking for something like this for quite some time. I think of these things all the time whenever I'm doing anything. I just think of the character qualities, you know, before I do something. Okay, is this what I want to do? Is this the way I want to do it? You know, and it just kind of makes me think twice. I just took it to heart. I was like, this can improve my personal life. It can improve the Better Business Bureau. People feel safe in an environment that character is taught and developed. I mean, people feel good about coming to work. The bottom line, our customers benefit from it. If they're practicing these 49 character qualities on our customers, I just really don't see how we could go wrong with it. You know, in my mindset, I can only be truthful with you. It is so hard to describe what I am seeing and what I am experiencing. And the greatest advice that I can give anyone is to come and see, because you won't believe what you see. Character is one issue that does not divide. Instead of dividing, character draws communities together. It brings unity and harmony to businesses, schools, churches, and families. Character First teaches those qualities which transcend differences of culture, economic status, race, religion, gender, and age. Character keeps our families strong, makes our businesses productive. Character supports our communities. It makes our children successful. Our future will continue to be great as we put character first. 네, 방금 전에 보신 게 킴레이라는 회사에서 왜 이 성품 교육을 도입하게 됐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어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는 위기극복의 힘 성품 DNA라는 책 안에 많이 그 사례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읽어보시면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도입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토마스 힐이라는 우리 킴레이 전 회장입니다. 이분이 부사장 시절 때 그 회사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 나름대로는 뭐 식스 시그마를 해보거나 그다음에 리엔지니어링, 조직을 변화시키는 변화 혁신 프로그램들을 엄청나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혁신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법규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법으로 제재하고, 그 다음에 해고하고, 그런 모든 그 하드적인 어떤 방법들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인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들이 회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교육을 도입을 했고, 이 교육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조직의 변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가 바로 처음 그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회사, 자기 회사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다른 그 회사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전파하고 또한 그런 강연을 하는 활동을 많이 활동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킴레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그 조직이 굉장히 좋은 조직이었답니다. 근데 그 조직이 어느 날 갑자기 조직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매출이 증대되고 하다 보니까 조직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 뭐 고질적으로 늦게 출근하는 사람, 중간에 뭐 술을 마시는 사람, 그다음 부품을 팔아먹는 사람, 또 변기 위에 가서 올라가서 자국이 있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많은 변화혁신 프로그램을 해봤지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품 훈련을 도입을 해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훈련만 집중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청, 경각심, 신중함이라는 성품 세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는데, 그것이 3개월째 될 때부터 조직이 변화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1년 되는 시점에 가서는 산재가 보상률이 80% 이상 급감했고, 결국은 사람에 관련된 인적 가오는 90%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문제가 굉장히 줄어들게 됐고요. 조직 그 관리자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갖고 있는 그 관리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어서 관리자들이 본연의 일에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급증이 되어서 기존에 정신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거래가 끊어지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정신 납품이 90% 이상 이루어짐으로써 신뢰를 얻고 그 회사의 매출도 4년 동안 매년 25% 이상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좋은 회사로 4년간 연속으로 수상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요, 60년 이상 된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일하기 좋은 회사에 4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그런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만 변화된 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되면서 개인과 또한 가정에 가서도, 그리고 그것이 넓게는 지역사회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그 다음에 중남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금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런 데까지 진출이 됐다는 거죠. 심지어는 러시아에도 이 프로그램이 진출이 돼서 러시아의 그 열친 대통령 시대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그 강소기업들 내지는 중견기업들, 대기업들까지도 이 성품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엄청난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16년에 좀 늦지막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뭐 한솔, 하림, 그다음에 대상,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롯데칠성 음료라고 총 4개월 동안 작업 현장에서 성품 훈련을 진행하는 아주 쾌거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신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프라이드가 아주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조직 구성원들 간에 끈끈한 협력 관계가 진행이 되고 또한 물론 우리 가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훈련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우선은 소통 및 관계가 증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 교육을 받고 나면은 그 성품에 기반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에 기반해서 언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성품에 기반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원칙과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부서 간의 협력과 친밀감이 증진이 됨으로써 일을 하고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만남 자체가 그렇게 힘들었던 관계들이 안정되고 또 관계가 좋아지면서 회사와 그런 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직원들의 행복이 증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어떤 형성된 친밀감 때문에 그들이 서로 간에 그 조직 구성원들 간에 서로 친밀감이 결국은 그들의 그 직장 만족감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회사에서 만족하고 일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도 결국은 이 성품 중심의 대화가 무르익고 조직 구성원들이 가정에 안정이 됨으로써 또 그게 조직에 돌아와서 그게 선순환 구조가 되어서 조직도 안정이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다음 단계는 조직의 건강이 증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대화가 무르익고 서로가 친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리더십 그 모델이 바뀐다는 거죠. 아, 우리 조직 안에서는 이런 리더들이 필요하고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리더십의 어떤 모델이 달라지고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직무에 몰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그 도덕성,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모랄이 굉장히 지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사심이나 주인의식, 조직에 대한 어떤 몰입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성품 기반의 어떤 고객 관리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가 극대화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인력이든 아니면 생산 인력이든 아니면 관리직이든 그 성품에 기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조직의 수익성하고 연결돼요. 아까 킴데이 사례처럼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성품을 발휘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의 성과하고 직결되게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전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직원들의 사기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매출이 4년 연속 25% 이상 증대되는 사례도 나타나고요. 이익률도 10% 이상 증가를 하는 매년. 그 다음에 18년 동안 결렬되었던 노조 협상의 이슈가 해결되는 그런 타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플러스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아질 건 더 낮아지는데 특히 인사 문제가 아주 낮아진다는 거죠. 조직 그 관리자들이 지금까지 골치 아팠던 조직 구성원들 관리에 수많은 시간을 썼던 그런 시간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또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줄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률이 30에서 200%까지 감소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특히 맥도날드라든지 그런 곳들은 이직률이 거의 100에서 200% 가까이 있는데 그다음 하빌라비라는 그런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장의 직원들이
거의 200%가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던 사람이 1년 뒤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이직률이 거의 20%까지 급감하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고객 컴플레인도 32% 이상 감소가 됐다. 이 사례는 이제 경찰 공무원 사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들이 막 폭행하고 또 이제 우리 고객인 우리 시민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품 교육을 하고 나니까 성품에 기반해서 고객들을 대하기 시작하고 사건은 잘 해결하지만 오히려 고객 만족은 더 높아지는. 그래서 컴플레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범죄가 60% 이상 감소가 되었고요. 중범죄가 80% 이상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품 교육을 했는데 지금까지 재범률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 성품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이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플러스 효과와 또한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성패가 당연히 이 성품을 통해서 좌우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